여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미국 최고 명문대 하버드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일본 유학생 큰 소리로 한국은 이제 대통령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를 주도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순식간에 강의실에는 정막과 함께 엄청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침착하고 강한 한마디에 모두가 놀라고 맙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최고 명문대 하버드 대학교에서 비교 문화와 미디어학을 가르치고 있는 알렉산더라고 합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 밝고 현대적인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의 느낌이 아직도 생생해요. 설렘과 약간의 긴장이 동시에 느껴졌었어요. 오늘은 제 학생들에게 한국에 관한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여러 표정들이 보였어요. 어떤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을 하고 있었고, 어떤 학생들은 약간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어서 한국의 위대함을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일본에서 온 유미라는 여학생이 친구에게 한국은 정치 때문에 항상 문제가 많다는 게 사실인가요? 라고 속삭이는 소리도 들었었어요. 그 의심의 기운이 마치 짙은 안개처럼 강의실 안에 감돌고 있었어요. 저는 수업을 시작하면서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잘 모를 수도 있는 한 나라, 바로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일부 분들은 한국이 작거나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혁신과 노력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가득한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강의실을 둘러보며 유미와 중국에서 온 진용, 독일에서 온 슈미트, 그리고 프랑스에서 온 로즈의 눈빛을 확인했어요. 모두가 아직은 약간은 불안해 보였지만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저는 이것은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었어요. 진실된 이야기를 나누면 사람들의 눈을 열어줄 수 있다고 믿었어요. 때때로 오래된 편견 뒤에 숨겨진 아름다움과 힘을 알게 해줄 수 있거든요. 저는 한국에 대해 배운 바를 바탕으로 한국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어려운 도전을 만났을 때 포기하지 않고 단호하게 맞서는 나라를요.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다고 말해도 한국 사람들은 매일같이 함께 힘을 모아 상황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라고 말했었어요. 저는 학생들이 한국을 포기하지 않는 살아있는 나라로 보았으면 했어요. 어려운 단어나 복잡한 아이디어 없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과 예를 들어 설명했었어요. 저는 한국이 비록 작은 나라일지라도 기술, 교육, 그리고 일상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음을 설명했어요. 전기차를 움직이는 신나는 배터리 기술, 모두가 믿고 마실 수 있는 아주 깨끗한 수돗물 시스템, 그리고 도시들을 연결하는 빠르고 안전한 고속열차에 대해 이야기했었어요. 제가 말할 때 학생들이 서울의 밝고 분주한 거리와 미소 짓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멈추지 않는 도시를 지나 고속열차를 타고 달리거나 마실 때마다 상쾌함을 주는 순수한 물을 마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라고 물으며 잠시 멈추어 이미지가 머리에 스며들도록 했었어요. 유미의 눈빛이 한국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씩 밝아지는 것을 느꼈었어요. 저는 마치 친구들과 비밀을 나누듯 천천히 그리고 명확하게 말하려고 했었어요. 모든 학생들이 한국이 문제투성이의 나라가 아니라 도전을 기회로 바꾸는 나라라는 것을 이해했으면 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가장 좋은 교훈이 많은 어려움을 겪은 곳에서 나오곤 합니다. 한국이 그 완벽한 예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용기와 협동으로 가장 힘든 시기도 멋진 성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수업이 끝날 무렵 강의실 분위기가 확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의심의 안개가 걷히고 대신 밝은 호기심과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자리 잡았었어요. 수업의 첫 부분을 마무리하며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께서 왜 한국이 세계에 영감을 주는 나라인지 보게 될 거라고 약속드려요.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렇게 저는 학생들이 한국을 새로운 빛으로 보고 배울 준비를 하도록 초대했었어요.
이 챕터는 의심에서 시작되어 감탄으로 이어진 변화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소개한 첫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제 학생들께 한국의 배터리 기술 이야기를 전할 때 얼마나 설레고 기뻤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주제를 꺼내자 학생들의 눈이 호기심으로 커지는 모습이 보였었어요. 상상해보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동차를 오랫동안 움직일 수 있고 충전이 아주 빠른 배터리가 있다면 어떨까요? 라고 잠시 멈추며 주위를 둘러보았었어요. 바로 그게 지금 한국 기업들이 하고 있는 일이랍니다. 저는 한국에서는 전기차용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 기업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설명드렸어요. 화면에 크게 보이는 3개의 컬러풀한 이미지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의 사진을 보여드리며 이 기업들은 거대한 기계의 심장과 같아요. 튼튼한 배터리가 없으면 전기차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배터리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때 의심을 품고 있던 일본의 유미 학생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하기 시작했었어요. 저는 간단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렸어요. 한때 전 세계가 큰 경제 위기를 겪고 있을 때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아주 용감하게도 포기하지 않고 더 좋은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 투자하기로 결정했어요. 힘든 시기에도 열심히 노력하고 똑똑한 아이디어를 모아 큰 성공을 이루겠다는 믿음을 가졌었답니다. 라고 설명하며 상상의 그래프 위에 선의 오르내림을 손짓으로 보여드렸었어요. 그렇게 역사 속 기복이 결국 멋진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이해시켜드렸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여러분, 학교 과제 때문에 힘들 때 열심히 노력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끝에 보람이 있을 거라 믿고 끝까지 해냈던 적이 있으신가요? 라고 여쭤보았었어요. 몇몇 학생들이 손을 들어 답해 주셨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바로 그 느낌이 한국의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느끼는 감정과 같아요.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믿으며 놀라운 기술을 만들어내고 있답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제가 말씀을 이어가면서 화면에 또 다른 사진들을 보여드렸었어요. 깨끗한 실험실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들, 로봇이 배터리를 조립하는 장면, 밝은 불빛 아래서 바쁘게 일하는 공장의 모습 등 이 모든 이미지들은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에너지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기 보이시나요? 그 일하는 사람들은 마치 슈퍼히어로 팀 같아요. 각자 제 역할을 다하며 세상을 바꿀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답니다. 그들이 만든 배터리는 튼튼하고 안전하며 다른 배터리보다 훨씬 오래 간답니다. 라고 쉽게 설명드렸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배터리 덕분에 전기차가 부드럽게 그리고 더 긴 거리를 달릴 수 있어요. 그 결과 오염도 줄어들고 모두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돼요. 유해한 연기를 내지 않는 자동차와 맑은 공기를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한국의 꿈 중 하나랍니다. 라고 덧붙였었어요. 그때 독일의 슈미트와 중국의 진용 학생들도 미소를 지으며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서서히 깨닫기 시작한 모습이 보였었어요. 저는 학생들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배터리 하나하나에 담긴 자부심과 결단력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랐었어요. 그 후에 저는 이 배터리 이야기는 단순히 기술에 관한 것만이 아니에요. 희망과 포기의 없음을 보여주는 이야기랍니다. 작거나 약해 보인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고 열심히 일하고 똑똑한 아이디어로 세상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라고 덧붙였었어요. 저는 학생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며 이 메시지의 힘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랐었어요. 배터리 기술에 관한 논의를 마친 후 저는 학생들의 태도가 변하는 것을 느꼈었어요. 한때 의심스러워하던 얼굴들이 이제는 관심과 감탄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한국이 도전 앞에서도 용기와 결단력으로 맞서는 나라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모양이었어요. 저는 제 마음속에 따뜻한 기운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었어요. 학생들이 한국의 놀라운 면모, 혁신, 힘, 그리고 더 깨끗하고 나은 미래에 대한 약속을 볼 수 있도록 도왔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꼈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 전기차를 보거나 새로운 기술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노력이 단순한 아이디어를 인생을 바꾸는 혁신으로 만들어낸답니다. 라고 말씀드리며 챕터를 마무리했었어요.
수업이 끝나자 학생들이 박수를 치고 미소 지었고 저는 이 배터리 이야기가 앞으로 우리가 함께 탐험할 많은 멋진 한국 이야기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신했었어요. 저는 오늘 한국의 놀라운 수돗물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었어요. 강의실 안을 둘러보니 학생들이 집중해서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필요로 하는 물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많은 나라에서는 물이 깨끗한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물이 단순한 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한국에서는 수돗물에 특별한 이름을 붙였다는 사실을 설명드렸어요. 아리수라는 이름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유리잔에 물을 채운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물이 너무 맑고 깨끗해서 반짝이는 시냇물처럼 보인다면 어떨까요? 바로 그런 물이 아리수랍니다. 한국 정부는 물이 안전하고 깨끗한지 확인하기 위해 하루에도 여러 번 물을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스마트폰으로 수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라고 여쭤보며 말씀드렸었어요. 유미와 진용 같은 학생들이 조금씩 미소를 지으며 상상하기 시작한 것을 보았었어요. 그들은 물을 마실 때 항상 안전하다는 느낌을 상상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저는 어떤 곳에서는 물이 큰 걱정거리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값비싼 생수를 사야 했거나 수돗물이 깨끗하지 않아서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물이 너무 잘 관리되어서 모두가 믿을 수 있었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의 물이 전문가들의 감시 아래 있었고 그 데이터는 모든 시민에게 공개되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도표를 화면에 띄웠었어요. 저는 그 도표를 가리키며 이 도표는 한국에서 물을 어떻게 검사하는지 보여줍니다. 몇 시간마다 특별한 기계들이 물을 검사하고 그 결과가 중앙 시스템으로 전송됩니다. 그런 다음 수질을 알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답니다. 마치 우리 물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큰 창문과 같아요. 라고 설명드렸었어요. 저는 개인적인 경험담도 들려드렸었어요. 어느 날 한국에 있었을 때 한 공원을 방문했었어요. 한 가족이 공공정수기에서 물병을 채우고 있는 모습을 봤었는데 그 물이 너무 맑아서 작은 기포들이 솟아오르는 것이 보였었습니다. 부모님들은 물을 채우며 미소 지으셨고 아이들은 걱정 없이 물을 마시며 웃고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이 수돗물 시스템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깊이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여러분, 집에서 물 때문에 걱정한 적 있으신가요? 물을 마셔도 안전한지 아니면 건강에 해로울까 걱정한 적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으면서 학생들의 손을 몇 번 보았었어요. 몇몇 학생들이 손을 들어 답해 주셨고 저는 그들의 걱정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었어요.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물이 정성스럽게 처리되고 시스템이 매우 투명하게 운영되어서 모두가 안심하고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었어요. 저는 수처리 시설에 대해서도 쉽게 설명드렸었어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많은 파이프, 기계, 그리고 밝은 불빛이 있는 큰 건물을요. 그 안에서 물이 정성스럽게 깨끗해지고 검사되며 모든 과정이 이를 사랑하고 지역 사회를 아끼는 사람들이 꼼꼼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집에 도착하는 물은 마시거나 요리, 심지어 세수에도 완벽한 상태로 도착합니다. 물은 단순한 기본 필요가 아니라 한국이 국민을 얼마나 아끼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랍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수업 도중 강의실 안의 분위기가 점점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학생들이 어떻게 항상 물을 그렇게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혹은 다른 나라들도 똑같이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였었어요. 저는 각 질문에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선두에 서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정보를 공유하면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답변드렸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한국의 수돗물 시스템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한 나라가 국민을 아끼면 단순한 물조차도 반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물을 알면 안전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안전함을 느끼면 성장하고 배우며 큰 꿈을 꾸게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강의실을 둘러보니 수돗물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학생들이 단순히 정보를 얻은 것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감정도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일상적인 필요를 희망과 배려의 상징으로 바꾸는 나라라고 보게 되었었어요. 그리고 그게 저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교훈 중 하나였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 학생들께 한국의 기술 세계 중 가장 흥미로운 부분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여러분의 컴퓨터, 스마트폰 또는 게임 콘솔을 상상해 보세요. 이 모든 기기를 잘 작동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작은 칩, 마치 작은 두뇌와 같은 칩이 모든 것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학생들의 얼굴에는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과 함께 몇몇은 미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이 놀라운 주제에 대해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기업들이 메모리 반도체라는 것을 30년 넘게 만들어 왔음을 설명드렸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여러분의 기기 안에 있는 작은 두뇌와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칩들은 여러분의 사진, 비디오, 그리고 좋아하는 게임과 같은 모든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칩들이 없으면 여러분의 기기는 전혀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라고 덧붙였었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모두가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시 멈추었고, 왜 여러분의 전화가 이렇게 빠르거나 컴퓨터가 똑똑하게 작동하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드렸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손을 들었고, 저는 학생들과 깊은 교감을 나누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아이디어를 더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저는 쉬운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이 칩들이 만들어지는 한국의 깨끗하고 밝은 공장 사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며 이 공장들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과 첨단 기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이 한 팀처럼 조직적으로 협력하여 튼튼하고 효율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작은 칩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요리사가 자신의 역할을 정확하게 아는 분주한 주방과 같다고 상상해 보세요. 바로 그런 방식으로 이 공장들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후 저는 한국은 단순히 이러한 칩들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술 세계의 선두주자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노트북, 태블릿, 심지어 몇몇 로봇들도 이 메모리 칩의 품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한국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강력하면서도 믿을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내는 명성을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부터 강의실 안에는 학생들이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흥분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저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저는 처음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 배웠을 때 그것을 퍼즐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퍼즐의 각 조각은 작지만 조각들을 맞추면 놀라운 것이 만들어집니다. 한국의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은 마치 퍼즐을 푸는 사람들처럼 일합니다. 그들은 도전에 맞서 한 조각씩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 보이더라도 그 문제를 쪼개서 하나씩 해결해 나갔었어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혹시 한때 너무 어려워 보였던 퍼즐이나 프로젝트를 조각조각 맞춰서 해결한 적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드렸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어 제가 전달하려던 메시지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은 오지 기술에서도 선두에 있습니다. 오지는 차세대 초고속 인터넷 기술로 여러분의 전화나 컴퓨터를 더욱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영상 시청이나 온라인 게임을 할 때 지연 없이 바로 즐길 수 있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런 모든 것이 한국의 첨단 기술 덕분에 가능해졌습니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한국에서의 노력은 작은 것이라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기술에 관한 교훈일 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아무리 작게 느껴져도 열심히 일하고 자신을 믿으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답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그러니 여러분, 기기안의 작은 두뇌는 한국 사람들의 수년간의 노력과 똑똑한 아이디어의 결실입니다. 그들의 결단력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디지털 세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이 전화나 컴퓨터를 사용할 때마다 그 뒤에 숨은 놀라운 노력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기술의 마법, 창의력, 노력, 그리고 팀워크의 결합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며 챕터를 마무리했습니다. 강의실 안에서 학생들의 얼굴이 새로워진 이해와 흥분으로 빛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국을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기술의 선두주자로 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빠르고 안전하며 현대적인 경이로움이 가득한 여행을 소개해 드리고자 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놀라운 교통 시스템, 특히 고속열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음 고속열차를 경험했을 때 마치 미래로 한 걸음 들어선 느낌을 받았었어요. 예를 들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이동해야 할 때 많은 곳에서는 그 여행이 길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고속열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어서 마치 땅 위를 날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어요. 유명한 KTX와 SRT 같은 열차들은 아주 빠르게 달려서 몇 시간 만에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KTX 열차에 탔을 때 내부는 밝고 현대적이었고 모든 것이 아주 체계적으로 정돈되어 있었어요. 큰 창문을 통해 지나가는 시골 풍경들판, 산, 그리고 분주한 마을들이 선명하게 보였었어요. 저는 편안한 좌석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모든 세부사항이 정성스럽게 설계되어 있음을 느꼈었어요. 좌석은 부드럽지만 지지력이 좋았고 모든 승객이 자신만의 공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으로 작업하거나 책을 읽거나 친구와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도 보았었어요. 여러분, 혹시 모든 것이 그렇게 부드럽고 차분하게 진행되어 완전히 편안함을 느낀 열차를 타본 적 있으신가요? 라고 스스로에게 물으며 상상해 보라고 했었어요. 제가 묘사할 때마다 강의실 안에는 흥분의 기운이 퍼졌었어요. 이 고속열차의 가장 인상 깊은 점 중 하나는 항상 정시에 운행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에서는 열차가 절대 늦지 않습니다. 모든 일정이 아주 정확하게 맞춰져 있어서 기다리거나 차를 놓칠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되었었어요. 한 친구가 전해준 이야기를 들어보니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열차는 약속된 시간에 정확히 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이 저를 매우 안전하고 안심하게 만들었었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여러분, 학교나 중요한 행사에 가야 할 때 항상 제 시간에 도착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말씀드렸고 많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해 주셨었어요. 저는 그들이 이러한 신뢰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느꼈었어요. 안전 또한 한국 교통의 또 다른 큰 장점입니다. 저는 모든 고속열차에는 승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신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고급 센서와 카메라 그리고 열차의 속도와 위치를 항상 모니터링하는 특별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 덕분에 문제가 생기면 열차가 빠르고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답니다. 라고 설명드렸었어요. 또한 저는 열차역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계되었다는 사실도 설명드렸었어요. 열차역은 넓고 환한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명확한 표지판과 친절한 직원들이 여러분이 가야 할 곳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처음 여행하는 분들도 항상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있답니다. 마치 믿음직한 친구가 함께하는 것과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저는 강의실에 여러분, 지연이나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여행할 수 있기를 바란 적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고 많은 학생들이 손을 들어주었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한국의 고속열차는 그 소원을 이루어줍니다. 현대기술과 신중한 계획이 어떻게 여행을 빠르고 즐겁고 안전하게 만들어주는지 완벽하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라고 계속 설명드렸었어요. 챕터를 마무리하기 전에 저는 그러므로 여러분, 업무나 학교 혹은 단순한 즐거움을 위해 여행할 때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모든 여행이 즐거운 모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빠르고 안전하며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가득한 이 열차들은 현대 여행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우리가 꿈꾸는 목표에 제때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라고 요약하며 말씀드렸었어요. 강의실을 둘러보니 학생들이 신나고 영감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국을 단순히 기술이나 깨끗한 물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나라로 보기 시작한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빠르고 안전한 여행의 진정한 마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루가 마무리되면서 저는 강의실 안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었어요. 유미, 진용, 슈미트, 로즈 그리고 여러 학생들을 둘러보니 그들의 눈동자가 새로운 이해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처음 수업에 들어올 때는 의심과 질문이 많았지만 이제는 존경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귀 기울이고 있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오늘 여러분은 희망과 노력 그리고 배려로 가득 찬 한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국은 모든 도전을 기회로 바꾸는 나라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저는 한번 어떤 나라가 진정으로 위대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드렸었어요. 몇몇 학생들은 잠시 머뭇거리기도 하고 어떤 학생들은 강력한 기술이나 빠른 열차에 대해 속삭이며 의견을 나누었었어요. 저는 한 나라가 위대하다는 것은 단순히 기계나 기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의 사랑과 헌신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국을 보세요. 깨끗한 물, 똑똑한 기술, 그리고 안전하고 빠른 교통 모두가 평범한 사람들이 꿈과 노력으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배운 것을 함께 나누어 보자고 권유드렸었어요. 그러자 유미 학생이 손을 들며 예전에는 한국이 혼란스럽고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의 모든 생활이 정성스럽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마시는 물조차 전문가들이 지켜보고 있어서 정말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사람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었어요.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새로운 믿음의 무게를 담고 있었어요. 이어 진용 학생은 저는 항상 큰 숫자와 규모가 힘을 의미한다고 믿었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작은 나라라도 국민들이 함께 노력하면 선두에 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배터리와 반도체 같은 기술, 그리고 빠른 열차는 크기보다 결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라고 덧붙였었어요. 저는 제 학생들이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을 보며 따뜻한 감동을 느꼈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한국은 우리에게 크기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강인함과 매일 발전하려는 의지가 우리를 정의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은 작은 단위로 나눠서 하나씩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의 컴퓨터를 작동하게 하는 작은 칩을 만드는 엔지니어들이나 여러분이 마시는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팀처럼 말이죠. 라고 설명드렸었어요. 그 후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도 들려드렸었어요. 저는 예전에 한국의 한 작은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새로운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지역 사회를 보았었어요. 어르신부터 아이들까지 모두가 간단한 일에 도움을 주며 웃음을 지었었죠. 그때 저는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는 한국의 진정한 힘은 바로 국민과 그들의 단합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 목소리가 따뜻한 그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부드럽게 변하였었어요. 저는 제 학생들도 그 따뜻함을 느끼기를 바랐었어요. 마지막 종이 울리자 저는 학생들의 주의를 한 번 더 모으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국의 이야기는 단지 고속열차나 강력한 배터리 때문만이 아닙니다.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이웃을 진심으로 아끼고 물과 도로,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을 세심하게 돌보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전 세계에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저는 이제 제 학생들이 한국을 존경과 사랑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처음의 의심은 감탄으로 변하였고 그들은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것임을 느꼈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이 교훈을 여러분의 삶 속으로 가져갑시다. 한국의 모범을 본받아 열심히 일하고 깊이 배려하며
작고 긍정적인 변화의 힘을 항상 믿읍시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날 강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자부심과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을 느꼈었어요. 제 학생들에게 심은 존경의 씨앗이 오래도록 학문에 대한 사랑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으로 자라나리라 믿었습니다. 한국은 우리 모두에게 작지만 진심 어린 노력이 모여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었었어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